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은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칭송받는 두릅에 대해 텃밭에 심어도 과연 좋은지에 대해 제 경험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두릅은 누가 뭐래도 뛰어난 약성분을 빼놓을 수 없죠. 사포닌,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이 풍부하고 칼슘, 칼륨, 베타카로틴, 철분, 엽산까지 들어있어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약나물일 뿐만 아니라 나른한 봄철 달아난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쌉싸름한 맛이 일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릅이라고 하면 대부분 참두릅을 말하지 싶네요. 그러나 두릅은 아시다시피 삼총사가 있습니다. 참두릅, 개두릅, 땅두릅을 말합니다. 참두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무두릅입니다. 개두릅은 무시무시한 가시와 귀신 쫓는 나무로 유명한 엄나무 또는 음나무 순을 말하죠. 땅두릅은 참두릅, 개두릅과 달리 땅속에서 새순이 나오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참두릅과 개두릅이 엄청난 가시를 가진 두릅나무와 엄나무의 햇순인데 반해 땅두릅은 그 모양새는 나무와 같아 보이지만 실은 나무가 아닌 풀이라는 점에서 또 가시가 없고 잔털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삼총사 각자 포함된 성분과 약성이 다르고 맛과 향 또한 다르기에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싶습니다. 호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릅 삼총사에 나무가 아닌 풀인 땅두릅을 넣는 것이 맞느냐는 학술적 문제까진 전 모릅니다. 다만 우린 두릅이라면 이 세 가지를 말하기에 재미로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두릅 삼총사는 한 번 심어 놓으면 해마다 수확만 하면 되는 효자작물 맞습니다. 다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참두릅과 개두릅에 있는 무시무시한 가시입니다. 이거 당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한 번이라도 찔리고 나면 그 통증이 이 때문에 최근에 개발된 것이 가시 없는 두릅, 민두릅과 가시 없는 엄나무, 민엄나무입니다. 가시가 없습니다. 다루기에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더구나 가지고 있는 효능 성분이나 맛과 향이 가시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 두릅 삼총사가 나물로 유명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약성분 또한 실로 대단합니다만 여기선 생략하고 텃밭과 관련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텃밭을 시작할 때 겁도 없이 두릅 50주와 엄나무 20주를 심었더랬습니다. 봄나물의 제왕 참두릅과 개두릅을 마음껏 먹어볼 심사였죠. 처음부터 가시가 좀 무섭고 부담되긴 했으나 그 맛과 향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5년 정도 행복한 동거가 이어졌습니다. 참두릅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뻗는 뿌리 줄기마다 새순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흡지라고 부르는 뿌리순이었습니다. 나무의 전지전정 기초편에 나오죠. 흡지와 도장지는 무조건 100% 잘라버려라. 이것 조금만 방심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주변이 온통 두릅밭이 되는 겁니다. 텃밭 수준인 저로선 도저히 당해낼 재주가 없어 결국 파내기로 했습니다. 단지 가시가 무서운 때문이었다면 당시에 보급이 되던 가시 없는 민두릅으로 바꿔 심으면 될 일이었으나 감당기 버거울 정도로 늘어나는 개체수는 저로서는 넘사벽이었습니다. 두릅 재배는 텃밭 수준에선 욕심을 내선 안 되는 일이란 걸 뒤늦게 알아챈 것이죠. 두릅나무 제거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당해년만 파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이듬해 잔존뿌리에서 또 싹이 나왔죠. 다시 파내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하고서야 겨우 두릅과 작별을 했습니다. 지금은 두릅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제가
KO 패 당한 셈이죠. 하지만 그 맛과 향, 몸에 좋다는 약효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련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두릅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커다란 고무 화분이나 고무통에 단 몇 그루라도 민두릅을 심고픈 유혹을 올해도 견뎌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엄나무는 어찌 됐을까요? 엄나무는 낙엽 교목 중에서도 대교목에 속합니다. 그대로 두면 높이가 15m 정도에 이른다 합니다. 때문에 철저한 전정과 전지를 해서 높이를 낮춰줘야 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귀신도 쫓는다는 엄청난 가시였습니다. 전지전정한 가지를 처분하는 것도 일거리였습니다. 자가 소비하기엔 그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아차하면 찔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이놈도 파내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릅나무 손보다 엄나무 손이 더 좋았기에 조금만 더 하다가 끝내 7년 차에 모두 파냈습니다. 지금은 가시 없는 민 엄나무를 기르고 있습니다. 참 이거 하나 묻고 싶네요. 이 나무의 표준말 이름은 무엇인가요? 누군 엄나무라 하고 다른 누군가는 음나무라 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둘 다 맞다고 하네요. 개두릅이란 말도 통용되고 있으니 당최 헷갈리고 있습니다요. 이제 마지막 땅두릅 차례입니다. 땅두릅은 독칼이란 독특한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 도홍경이란 사람이 하나의 줄기가 곧게 위로 뻗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독칼이라 한다고 했답니다. 또 다른 전설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독칼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없을 때는 홀로 움직이므로 독요초라 부른다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제가 독칼 키우면서 이 말대로 되는지 살펴보았는데 바람이 불면 흔들렸고 바람이 쉬면 독칼도 가만히 있었다랬는데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땅두릅은 나무가 아니고 다년생 풀입니다. 엄청나게 굵은 줄기가 1.5m 정도나 자라기 때문에 나무로 보이기 쉬우나 가을이 되면 지상부 줄기는 모두 고사하고 이듬해 봄 지하부에서 새순이 나오는데 이것이 땅두릅 순이 되는 겁니다. 자연 상태나 비탈면이 아닌 평지 텃밭에선 지상부가 고사하면 베어내고 북을 두툼하게 해주면 하얀 연백부가 길게 붙은 땅두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재배 시 식용보다는 경사지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한 사방용으로 눈개승마와 함께 땅두릅을 심었더랬습니다. 때문에 북은 해줄 수도 없었고 새 순이 올라올 때 순 전체를 수확할 수도 없었죠. 잎이 상추처럼 퍼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땅두릅은 자라났고 드디어 땅두릅 맛을 처음 보게 됐는데 이게 물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참두릅이나 개두릅보다 더 맛이 진하고 강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결국은 십수년이 지난 지금은 땅두릅밭을 한쪽에 만들어 놓고 연백부가 생기도록 길러먹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처음 땅두릅을 비탈면 토사유실 방지용으로 누은개승마와 같이 심었다 했죠. 누은개승마는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루터기가 커지면서 지상부 토사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두릅은 지상부가 죽으면 땅속에만 남아있으니 토사유실 방지 사방용으로는 썩 좋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땅두릅에 대한 좋은 점 하나를 더 꼽는다면 수확기간이 짧은 참두릅이나 개두릅에 비해 길다는 점에서 텃밭용에 맞지 싶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땅두릅이나 개두릅도 곁순에서 많이 나오는 작은 새순을 꺾어 먹는다면 좀 더 따먹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땅두릅은 처음 햇순을 잘라먹고 다음에 나오는 새순에서 나오는 잎을 상추잎 따듯이 따먹으면 정말 오래도록 맛볼 수 있으니 땅두릅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참두릅이나 개두릅은 어느 정도 면적을 요구하기에 텃밭 규모에 따라 조금은 선택적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땅두릅은 몇 포기만 심어 놓으면
계속 따먹을 수 있기에 썩 괜찮은 놈이라는 저희 개인적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두릅 재배는 포기했고 개두릅은 민엄나무로 바꾸었고 땅두릅은 전용 밭을 만들어 자급자족할 정도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번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십시오.